올 초 기관들의 기피 대상 1호는 화학주였습니다. 지난해죠. 차화정으로 주도주의 면모를 보여줬었던 이 화학주는 올해 기관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면서 하락폭이 큰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6월 말부터 이 화학주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기관들도 지난주 순매수한 10개 종목 가운데 화학주가 대거 이름을 올리면서 이 화학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달라진 면모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기관의 순매수에 따라서 지난주 금호석유화학, 또 호남석유, LG화학 등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로 부진을 면치 못했었던 화학주. 중국의 금리 인하까지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빠질 만큼 다 빠진 화학주가 이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것일까요? 화학주에 대한 하반기 업황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LIG 투자증권의 박영훈 연구위원과 알아봅니다. 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화학과 정유 업종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예, 화학 정유 업종도 좀 어떻게 보면 올 상반기에 이렇게까지 안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오히려 예상외로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은데, 뭐 상반기를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부진했었던 이유를 평가를 해보자면 특별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유가 부분입니다. 유가가 많이 빠졌었던 3분의 1 정도 빠졌었죠. 125불 가던 것이 두바이 기준으로 한 90불까지 깨고 내려갔으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원유 도입부터 판매까지 한 2달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7월 초에 판매하게 되는 기름의 그 원재료인 유가는 5월달께 들어와서 이제 판매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5월달에 들어오는 수입한 기름 가격이 배럴당 한 120불 정도가 되고요. 현재 판매돼서 나가야 되는 유가 수준은 한 98불 정도. 그러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거의 한 30불 가까운 금액을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배럴당 정제 마진이 한 10불 내외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 원유 도입의 시차에 따른 그 네거티브 레깅 이펙트죠. 결국 이게 과거 기준으로 보시면은 재고평가 손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던 게 이제 08년도 하반기였죠. 유가가 당시에 이제 150불 하다가 2009년 1월 달에 이제 30불대까지 급락을 했었던 상황인데, 이때는 전 세계 모든 화학 정유 업체들이 다 적자가 났었던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유가의 방향성이 밑으로 세게 먹는 구간에 있어서는 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업체들은 정상적 영업 활동이 사실 힘듭니다. 그게 3분기, 그러니까 2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정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2달 정도 레깅 효과가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레깅이 있습니다. 화학에서는 이제 납사가 핵심 원료인데, 납사 가격 같은 경우는 1100불 가던 것이 지난 6월 말에 이제 700불 언더로까지 400불이나 이제 급락을 해버렸죠. 요게 이제 풀리는 시기가 언제냐인데,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6월 말부터 일단은 싼 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재료가. 정유 같은 경우는 이제 8월달 가야지만 현재 수준의 이제 낮은 수준 유가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국면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화학 정유에 있어서 가장 그 투자 핵심 포인트는 결국 유가의 방향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납사 가격 같은 것도 경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뭐 납사는 사실 개솔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솔린이 뭐 그러니까 납사에서 개솔린이 나오는데, 일단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같은 약세를 보이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유가보다 더 많이 빠졌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 일부 업체들의 가동률 조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NCC, LG 호남 같은 이제 NCC 업체들 같은 경우가 좀 가동률 조정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납사는 디맨드가 줄기 때문에 더 빠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고, 요게 이제 5월 말에 이제 포모사가 이제 120만 톤짜리 공장을 껐습니다. 한 보름간 껐었는데,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빠졌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납사 가격이 한 690불대에서 어제 기준으로 한 790까지 한 100불 정도가
한 2주 만에 이제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현상 일단 유가도 여기까지만은 동남아시아나 이제 한국 업체들의 가동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작 가격도 어느 정도 반등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2분기랑 지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또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석유화학에서는 핵심 원재료는 납사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예. 가스도 LPG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3월, 4월 같은 경우에는 LPG 가격이 1,250불, 납사가 1,100불이었기 때문에 납사밖에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납사가 한 790불 정도 하고요. 네. LPG가 한 550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체들이 비싼 납사 쪽보다는 LPG 쪽 투입량을 좀 늘리는 현상들도 있어서 지난 3, 4월보다는 좀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여유롭다. 그러니까 유두리가 있고 그리고 좀 위기 대응 능력 이런 부분도 분명히 몇 달 전보다는 좋아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바닥 확인하고 조금씩 좀 회복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가 전망일 텐데 수요 부분에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원유 재고 추이와 좀 전망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미국의 원유 재고는 장기간의 그림을 보면은 예.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최근에 워낙 이제 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미국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도 유가가 뭐 빠지기도 하고 감소에도 뭐 오르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데 일단 미국 원유 재고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은 분명히 맞고요. 지금 또 재고 부분에서 좀 그 관심 있게 봐야 될 국가가 사우디 재고가 지금 수년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일단 사우디가 지금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반기 쪽에 들어서는 아마 생산량 자체를 좀 줄일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계속 늘리다가 지난 5월달하고 6월달에 생산량 좀 커터 감소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유가 쪽 측면에서는 좀 하반 경직성을 좀 강화시켜주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1, 2, 3, 4분기 중에서 원유의 수요가 가장 작은 시기가 2분기거든요. 2분기는 난방도 필요 없고 냉방도 필요 없는 시즌이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가장 작고요. 3, 4분기가 지난 한 10년간의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원유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기예요. 드라이빙 시즌도 있고 또 예, 난방 일단 수요도 많고. 미국 드라이빙 시즌은 뭐 이제 6월 말부터 이제 시작된 네.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북반구 쪽에서는 난방 시즌이 이제 한 10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수요 쪽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유가가 빠진다라고 보기는 합리적이진 않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적어도 하락만 아니고 보합 정도만 돼도 하반기에 있어서 정유나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은 분명히 좋아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수요가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뭐 중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웨이스트 피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폐플라스틱 같은 거죠. 재활용 피 같은 것들의 수입량이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LG나 호나이 판매하는 버진 피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정체를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총량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웨이스트 피하고 이 신제품하고 놓고 봤을 때는 총량은 줄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주는 건 아니고 네. 그 수요의 니즈가 비싼 새 제품보다는 헌 제품 쪽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 이면지도 세 종이 써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한 번 쓰거나 두 번, 세 번 못 써요. 그러니까 색깔이 좀 검어지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뭐 나쁘게 전망을 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 같습니다. 우리 화학 업체들이 중국에다 물건을 팔 때 네. 중국의 제조업체에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트레이더들에게 이제 중간 유통상들에게 이제 물건을 팔게 되는데, 뭐 제가 유통상이라 하더라도 유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굳이 재고를 확보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계속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게 수입량이 나온 게 이제 그래서 4월, 5월, 6월 달에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거든요. 구매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꼭 필요한 정도 수준만 구매를 한 게 지난 4월, 6월 달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입에 감소할 수 있는 한계치를 보여줬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또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2분기 때 나타나지 않았던 인벤토리 빌드업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제품 가격이라든가 디맨드가 커질 수 있는 룸은 분명히 생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면은 유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했다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지는 건가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일단 오펙 애들 같은 경우가 균형 예. 재정을 이룰 수 있는 유가 수준이 두바이 기준 한 85불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 세계 EMP 업체들, 그러니까 신규 유전을 탐사 개발하는 업체들이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유가 수준이 90불이거든요. 지금 거의 뭐 그 수준이네요. 지금 조금 높거나 좀 낮거나 이제 요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유가가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EMP 탐사 활동 이게 이제 확 줄어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새로운 유전을 찾는 노력자, 그러니까 탐사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이거는 후에 나중에는 유가 급등, 그러니까 리저브가 감소하는 효과를 불러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이제 오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 쪽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면 예. 빠지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회복세가 좀 확연하게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예. 2분기 때 납사가 이제 1100에서 700불까지 급락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한 달 레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납사가 이제 한 달 전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7월 달부터는 제일 싼 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4, 5, 6월 같은 경우는 비싼 납사가 들어가고 팔 때는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이 네거티브 레깅 이펙트가 발생했는데 이게 7월부터는 현저히 사라졌습니다. 그게 금액으로 저희가 환산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200만 톤 규모의 NCC 회사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분기에 한 1,500억에서 2,000억 사이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는 구간인데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7월부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네. 어쨌거나 지난 한 2주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제품 가격들이 그 유가 수준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의 현상은 중국 내수 제품 가격들이 스팟, 그러니까 아시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스팟 가격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 그래도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화학업종에 대한 그 주가 측면에서 2월 달까지 올랐다가 계속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를 보면은 개선세 방향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투자 의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 타이밍으로 이제 좀씩 잡아봐도 되는 시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한 1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까지 긴 그림에서 이제 화학 업종을 놓고 봤을 때 안 좋았던 구간이 이제 지금까지 포함해서 4번이 있었죠. 그러니까 98년도, 그리고 01년도, 그리고 08년도,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게 4개 구간이 되게 안 좋았었던 구간인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물량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드는 게 가장 안 좋은 그림이에요. 디맨드 자체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98년도 IMF 시기에는 한국 화학업체들의 가동률이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환율 때문에 환율이 1,800원, 1,900원 하다 보니까 무조건 찍어내 수출하면 돈 버는 01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 닷컴 버블 이후에는 화학업체 가동률 되게 좋았었고요. 마진은 안 좋았지만 가동률이 확 줄어든 시기가 08년도거든요. 08년도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동률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대만보다 한국은 언제나 이제 거의 100%를 돌리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가동률이 70 언더로까지 떨어진 게 무려 넉 달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08년도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떠냐. 지금은 가동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08년도 하반기에는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 수출 물량 자체가 이제 줄어버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5월달 같은 경우도 YOY 기준으로 수출 물량이 한 10% 늘었어요. 지금 6월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위험한 그 시그널인데 일단 물량이 줄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이제 주로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이 작년에는 45% 정도 됐는데 올해는 중국 비중이 한 35%란 10%포인트 일단 줄었고요. 그 남미, 뭐 동남아, 러시아 이쪽으로의 물량은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에 거의 안 사오는 행태에서 이제는 조금 빌드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좀 좋아지는 구간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이 요즘 이제 계속 금리 인하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영향을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08, 그러니까 뭐 과거의 사례를 놓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08년도에 중국 금리 인하가 한 5번인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시장 영향 없었고요. 두 번째 시장 영향 없었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화학주 그 전에 이제 올 초에 2월달 좋고 좋지 않았을 때는 중국 쪽 항상 기대감 나온 게 중국의 맞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면서 화학주를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영향이 없었다는 이유는 어떻게 08년 사례에서 그럼 언제부터 영향이 있었냐면 세 번째부터 영향이 있었죠. 시장 반응은 세 번째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가 저희는 한 8월 달에 인하할 거로 봤는데 저 한 달 먼저 땡겨 있고 한 번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트레이더들이 하는 얘기들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유가의 방향성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락기에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일단 안 할 것 같고요. 물론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 뭐 지준율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금리 인하는 긍정적인데 아마 여기서 한 번 더 해야지 아무래도 뭐 소비 진작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뭐 사실 올해는 얘네들이 그 자체 생산량도 많이 좀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노팩이나 이런 회사들이 가동률이 만땅이 지금 100%가 아니고 한 90% 정도 이제 낮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들도 이제 뭐 불황에 대비한다.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쟤네들이 물량이 더 늘어날 건 없다. 하반기에도 증설 없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경기가, 한 세 번째쯤 인하해서 이제 턴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화학업종 중에서 그러면 뭐, 탑픽 종목을 좀 꼽자면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들 되게 많습니다. 한 130개 정도 종목 되는데요. NCC 업체만 보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LG화학하고 호남석유만 보자라는 거죠.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접근하기 리스크가 많다. 그다음 뭐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에 이제 폴리실리콘 공장이 돌아오는데 이익 난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 내년에도 감익될 거다. 금호석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에 이제 공장을 일부 좀 셧다운한 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왜 셧다운을 했냐면은 비디가, 그러니까 원재료가 부타되니까 비디가 너무 높아서 비디를 떨구기 위한 셧다운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의 금호석유가 지난 2분기 때 가동률을 70% 정도까지 이제 낮췄는데 그 낮춘 이유는 비디 때문은 아니거든. 높은 비디가 아니라 디맨드 때문에. 수요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과거랑 상황이 다른 거죠. 너무 비디가 높아서 누르기 위해서 이제 공장을 일부 껐지만 지금 2분기는 비디가 한 1,800, 200불 정도 하는 수준에서도 공장을 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디맨드 위축. 확실하게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는 LG, 호남하고 LG와 두 가지 업체들이 숫자가 가장 분명하게 EPS 상표 넘어오면서 개선될 것으로 좀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박영훈 연구위원과 얘기를 나눴다시피 2분기 화학업종들의 실적은 상당히 나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분기부터의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닥을 통과했다는 의견이 우세하긴 한데 아직까지 수요 회복 모멘텀을 확실히 받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 뭐 2분기 실적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초부터 코스피 업종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화학 업종, 회생의 기운을 보이고 있는 화학 업종이 다시 한번 주도주로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슈타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